넌 그냥 따라온 애야. 네가 뭘 알겠어? 말끝이 칼날처럼 뚝 끊기자 덕은 여권에 찢어진 면 위로 서류를 툭 던지고서 뒤돌아섰습니다. 푸석한 서류 한 장이 빙글 돌며 바닥에 내려앉는 동안 하나의 시야 속에서 그의 넓은 등만 점점 멀어집니다. 잠시 망설이던 하나는 발끝으로 조심히 다가가 그 여권 조각을 주워듭니다. 작은 손이 떨리지 않도록 꼭 쥔 뒤 허둥지둥 가방 속 깊은 곳에 숨겨넣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하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입술을 열었습니다.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허공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한번 튀어나온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어서 두 손을 맞잡은 그녀의 어깨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또렷한 의지가 끝맺음처럼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을 세상에 올려줄 거거든요. 아주 높이. 비행기표는 엄마가 품에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만 막상 꺼내 보여드리는 일은 또다시 제 몫이더군요. Check in, please. Two people. She's my mom. 2명 체크인 부탁해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Sorry, I cannot speaking. 직원은 피식 웃으며 저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도 제가 다 맡아야 하겠구나 하는 예감이었죠. 새벽의 인천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덜컥거리고 스피커에서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유모차를 미는 외국인 가족까지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도 마음은 뒤숭숭했답니다. 하나야, 물. 물 어디 있지? 엄마, 그냥 가방 그대로 주세요. 제가 찾아요. 요즘 들어 엄마는 저를 더 자주 의지하십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젠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없으면 엄마는 정말 아무데도 못 가시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에게서는 계속 알람이 울려 신발을 벗으시고 허리띠를 풀고 급기야 시계 벗었는데요 라고 외치다 당황하셨지요. She's wearing nothing metal now. 금속은 아무것도 안 착용하셨어요. 그제야 직원이 웃으며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엄마는 안도 한 듯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역시 우리 딸 없으면 안 되겠네. 그 말 덕분인지 순간만큼은 제 기분도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기대는 일이 싫지는 않거든요. 다만 미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우리 모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어른과 어린애인 저 어디서나 눈에 띄는 조합이니까요. 엄마, 미국 도착하면 내가 다 말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게 더 미안하지. 미안할 필요 없어요. 난 재밌는데? 그건 그때의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엄마의 다급한 속삭임이 귀를 간지려요. 아기야, 잠깐만 눈 좀 떠봐. 다 왔대. 그 목소리가 멍하게 울려서 저는 비몽사몽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은 아직도 새벽 같은 어둠인데 창문 안쪽엔 떨리는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드디어 뉴욕 JFK 공항이랍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땅바닥이 울퉁불퉁한 듯 무겁고 사람들 목소리는 냉기 어린 쇠소리처럼 스쳤어요. 천장은 끝없이 높았지만 숨통은 오히려 조여들더군요. 표지판엔 온통 영어만 가득. 발길은 모두 분주했습니다. 엄마는 이미그레이션 표시를 찾느라 허둥거렸고 저는 먼저 알아채고 당당히 앞장섰습니다. 줄은 지루할 만큼 길었고 동양 얼굴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순번이 다가오자 엄마는 입술을 자꾸만 핥았습니다. 이제 너가 말해줘야 해. 나 잘못하니까. 걱정 마요. 내가 말할게. 입국 심사 창구엔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왼쪽 직원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오른쪽 남자는 무표정으로 턱만 까딱했어요. 우리 차례는 오른쪽. 이름표엔 D. 브래넌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손에서 여권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요. Where are you coming from? 코리아. 에,
사우스 코리아. 남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Are you her daughter? 그녀가 네 엄마 맞니? 네. Yes, I'm her daughter. My name is Hannah Austin. 그가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습니다. Let me guess. You're the interpreter too? 통역까지 네가 맡겠군? Yes. Of course you are. 그럴 줄 알았지. 잠깐의 침묵 끝에 여권을 넘기던 손이 멈추더니 엄마를 향해 묻습니다. Ma'am, do you speak English? 영어 하실 줄 저 리를 소리 I no English. figures. 그렇군. 그의 시선이 다시 제게 꽂혔습니다. You are a US citizen? 너 미국 시민이니? Yes. And she? 그럼 어머니는? She has a visa. Tourist. Here, I can show you. 비자 있어요. 관광 비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남자가 손바닥을 번쩍 들었습니다.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You're not allowed to handle immigration documents for an adult. 그 손 보이게 둬. 성인 서류는 네가 만지면 안 돼. But she doesn't speak. 하지만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She's the traveler, not you. 여행객은 네 엄마다. 너 아니야. 그 뒤로 질문은 짧고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Why is she here? 왜 왔지? How long? 얼마나? Who's paying? 누가 비용을? 엄마는 대답을 더듬었고 저는 끼어들 틈조차 쉽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춥게 가라앉은 공항 공기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어 심장이 작은 주먹만큼 움츠러들었습니다. 브레넌의 목소리가 공항 천장에 날카롭게 퍼집니다. 그는 마치 불법 밀수범을 신문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네요. Who bought the ticket? 누가 표를 샀지? 엄마는 이미 기가 죽어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합니다. I buying 코리아. 끊기는 목소리가 더 안쓰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더는 참을 수 없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She bought it with her credit card in Korea. 한국에서 엄마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She's staying only 1 week. 일주일만 머무를 거예요. She just wants to see my grandmother. That's all. 그냥 할머니 뵈러 온 거라고요. 브레너는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른 척하며 여권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한 장의 서류를 쓸어 올립니다. 콧김이 거칠게 새어나오는 게 느껴지네요. Grandmother, here? 여기 있단 말이지? Yes, my dad's mom. 네, 아빠 어머니세요. Where does she live? 어디 사는데? 보스턴. 보스턴이요. Address? 주소는? I don't remember the address exactly.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납니다. But she's a citizen and a Harvard professor. 미국 시민이고 하버드 교수세요. 브레넌의 입꼬리가 삐딱하게 올라갑니다. Convenient. 아주 그럴듯하군. 그는 여권을 다시 들어 이번엔 엄마에게 던지듯 묻습니다. Do you have proof of return ticket? 귀국 항공권 증빙이 있나? 소리 뭐라고요? Return, go back. Airplane back to Korea. Return, 한국행 비행기. 엄마의 흔들리는 눈빛이 제게로 향합니다. 저도 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Kid, out. You don't speak unless spoken to. 에야, 꺼져. 묻기 전까진 말하지 마. 탁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제 몸이 뒤로 밀려납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려오는 걸 느낍니다. 브레너는 여권을 세로로 잡더니 가운데를 정확히 겨 놉니다. Wait! 잠깐! 종이가 찢어지는 잔혹한 소리. Invalid document. 무효 서류다. 그는 반으로 갈라진 여권을 쓰레기처럼 테이블 옆으로 내팽개칩니다.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입술이 떨리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네요. Escort them to secondary. 이들을 2차 조사실로.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와 엄마 양옆을 꽉 붙잡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엄마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Just wait here, young lady. 여기서 기다려요, 아가씨.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끌려가고 저는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고요가 오히려 귀를 찢듯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순간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서 모든 움직임이 슬로 모션으로 보이더라고요. 웅성거리던 소리는 멀어지고 딱 한 곳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느낌이랄까요? 그 밝은 한점은 다름. 아닌, 제가 서 있던 심사대 앞이었죠. 브레넌 검사는 벌써 다음 승객을 부르며 고개를 돌렸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은 엄마를 양쪽에서 끌어 회색문 너머로 사라졌고요. 문엔 표지판 하나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Excuse me. Wait. That's my mom. 잠깐만요. 저 사람 제 엄마예요. 제 발이 그들을 따라가려는 순간 남자 직원이 팔을 뻗어 길을 막았어요. Miss, you're not allowed past this point. Step back. 아가씨, 이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Please. She didn't do anything. 제발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Please move aside. You're disrupting federal procedure. 비켜주세요. 연방 절차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 말들이 쿵쿵 하고 머릿속을 때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넓은 공항 한복판에서 제 발음도 얼굴도 키도 목소리도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회색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걸었죠.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피해 흩어졌고 누구도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멀리 벤치가 보였지만 거기 주저앉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른 심사대를 지나 See used to mess라고 적힌 표지판 근처까지 갔어요. 그곳엔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Excuse me. My mom was taken. I don't know where she is. A man tore her passport and... 실례합니다. 엄마가 끌려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엄마 여권을 찢어버렸고. Where's your guardian? 보호자는 어디 있죠? My mom. 제 엄마요. She's not here with you now, right? 지금은 옆에 안 계시죠? Because they took her. That guy, Officer Brennan, he... 그 사람들이 데려갔으니까요. 그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Okay, okay. Come here. Wait right there. 알겠어요. 진정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여직원은 무전기로 무엇인가 짧게 보고하더니 제가 앉을 수 있도록 금속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려 허벅지를 감싸주고 입술을 꽉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뒤 여직원이 돌아와 말했어요. We'll look into it. For now, stay seated. Someone will come talk to you.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앉아 계세요. 곧 누가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만 남긴 채 여직원은 바쁜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캐리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 멀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회색 문을 응시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제가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의자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5분쯤? 10분쯤? 아니면 그보다 더 길었을까요? 시계바늘처럼 또박또박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깨지는 유리 조각처럼 흘러내리는 시간이라 더 헷갈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 버렸거든요. 공항 안쪽에는 INFO 데스크, 즉 정보 데스크가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부스 위에 INFO 얼메이션이라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젊은 여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살짝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My mom was taken away by immigration. I don't know where she is. They tore her passport and 제 엄마가 이민 심사에 끌려갔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여권도 찢겨버렸고. 왜 이미그라시옹? 잠깐만요. 이민 심사라고요? Yes. 네, 맞아요. Are you traveling alone? 혼자 여행 중인가요? No, with my mom. But they took her. Officer Brennan. 아니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끌려갔어요. 브레넌 경관이. I'm sorry, but we don't handle immigration issues here. You'll need to speak with CBP officers.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이민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세관국 경보호국 직원에게 문의하셔야 해요. Can you call someone? Please? 누구라도 불러주실 수 없나요? 제발요. I'm not authorized to interfere. I'm sorry. 전 권한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직원은 손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Try down the hall. See the blue uniforms. 저쪽 복도로 가보세요. 파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푸른 유니폼을 입은 남자 둘이 마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굵은 팔, 두터운 어깨, 그리고 바닥을 향한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지요. Excuse me. I need help. My mom.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 엄마가. Where's your guardian? 보호자는 어디 있니? I told you she was taken. A man at immigration. 말씀드렸잖아요. 끌려갔다고요. 이민 심사 쪽 남자가. Are you lost? 길 잃었니? No, I'm not lost. 아니에요. 저 길 안 잃었어요. 전 She's probably a minor traveling unaccompanied. 혼자 온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군. Should we page someone? 호출할까? No, let her wait in the seating area. Someone will deal with it. 아니, 대기석에 앉혀도 누군가 처리하겠지. Excuse me. 실례합니다. Her passport was torn. That's not allowed, right? 여권을 찢었다고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Kid, sit down, stay there, we'll find someone. But you can't wander around like this. 꼬마야, 앉아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누군가 올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그들은 손짓으로 저를 벤치 쪽으로 떠밀 듯 안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빴고 손에 티켓을 쥔 사람들만이 진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다리를 꼭 모으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약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그때 가방 안에서 손끝에 작은 노트가 스치더군요. 아빠의 수첩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했던 한 가지 방법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수첩은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묵직한 검은 가죽 커버 위엔 금빛으로 AUSTIN이라는 이름이 번쩍였죠. 아빠의 성, 제 이름 뒤에 언제나 따라붙던 그 낯설고도 소중한 이름이었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가 제게 건넨 몇 안 되는 유품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었죠. 이건 네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되리라고는 그땐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소, 전화번호, 도시 이름이 잉크 빛깔마다 시간을 달리하며 줄지어 있었지요. 프랑스,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보스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금 더 빛바랜 먹색으로 적힌 한 줄이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거렛 오스틴, mom, Cambridge, MA, OX, XX, XX, XX. mom. 아빠가 이렇게 적어두었다는 건 그분이 제 친할머니란 뜻이겠죠. 이름은 귀에 익숙했지만 얼굴은 본 적 없었어요. 아빠는
생전에 자주 통화를 했는데 언어 장벽 때문인지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왕래가 끊겼거든요. 그 번호를 움켜쥔 채 저는 공항 벽면을 두리번거렸어요. 공중전화 부스 아직 있을까요? 다행히 기둥 뒤에 홀로 서 있는 검은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도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동전 투입구 옆엔 신용카드 사용 가능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고 제 가방엔 아빠 이름으로 된 가족 카드가 들어있었죠. 떨리는 손끝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6, 1, 7. 숨이 새어나올까봐 들이마시기만 했답니다. 링 소리가 3번 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났고 느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Hello? 여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Hi, my name is Hannah Austin. I'm your granddaughte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나 오스틴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잠깐, 아주 길게만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지요. 하나? 하나니? Yes, I'm at JFK Airport. My mom was taken by immigration. Her passport was torn. They won't let me talk. I don't know where she is. I don't know what to do. 네, 저는 JFK 공항에 있어요. 엄마가 이민국에 잡혀갔어요. 여권이 찢어졌대요. 그들이 말을 못하게 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속 그 목소리가 순식간에 단호해졌어요. 낯선데도 이상하리만치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스며들었죠. Hannah, listen to me carefully. Stay right where you are. I'll take care of it. Don't move. You did exactly the right thing. 하나야, 잘 들어라.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움직이지 마. 정말 잘했다. 툭,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마디도 울음을 섞지 않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아직 떨렸지만 가슴속엔 이름 모를 온기가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손에서 놓지를 못했어요. 엄지로 차가운 금속 테두리를 매만지며 아까 들려온 그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다시 틀어보았지요. Hannah, listen to me carefully. Stay right where you are. I'll take care of it. 걱정하지 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처리할게. 지금껏 어떤 어른에게서도 그렇게 또렷하고 단단한 확신을 느껴본 적이 없었답니다. 선생님도 공항 직원도 심지어 엄마조차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 한마디가 들리자마자 발바닥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듯했어요. 저는 천천히 공중전화기 옆 벤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약간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지요. 천장은 여전히 높고 사람들은 분주했고 입국 심사대에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변함없이 울렸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살짝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뒤늦게 드는 고개, 누군가에게 짧게 건네는 끄덕임, 무전기에서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잡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제가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자 손끝에 떨림이 멈췄습니다. 다리를 꼬지도 않았고 등바디에 기대지도 않았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답니다. 어딘가 닫힌 문 뒤편에서 어떤 사람이 제게 오고 있다는 확신.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그 믿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보스턴 케임브리지. 겨울 햇살이 길게 바닥에 스미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가렛 오스틴은 아직 커피잔에 입도 대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방금 끝낸 전화를 내려놓으며 메모지 한 귀퉁이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JFK, detained, passport torn, CBP. 짧고 선명한 펜 끝이 멈추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지요. 첫 번째 통화 상대는 뉴욕 공항 사건을 담당하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마가렛의 목소리는 교수로 수십 년 몸에 익힌
그 빠르고 단정한 어조 그대로였고 숨 한 번 고르지 않은 채 쏟아냈습니다. 이건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미성년자, 외국인 보호자 격리, 공공장소에서의 문서 파괴, 전부 기록하세요. 공항 CCTV 확보, 해당 직원 신상, 입국 심사대 근무 기록, 그리고 통화 녹취까지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놀라움과 경고를 뒤섞은 톤으로 답했지요. 마가렛, 이걸 공론화하면 언론이 들썩일 겁니다. 국토안보부도 움직일 테고요. 마가렛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럴 각오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그녀는 다시 숫자 버튼을 탁탁 누르며 숨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오래 알던 후배기자 크리스탈 윤에게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탈, 내 손녀가 JFK에서 격리 중이야. 이유는 한국인 엄마의 억센 영어 발음이란다. 진심이세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이건 헤드라인감이에요. 그럼 제대로 받아 적어. 세 번째 통화는 그녀의 오래된 연락처 목록에서 먼지를 털고 나온 번호였습니다. 조나단, 나야, 마가렛 오스틴. 예전에 미 시민자 문단에서 함께 했었지. 기억해? 마가렛? 세상에. 지금 뉴욕 JFK에서 너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실명 공개 전에 즉시 내부 징계를 시작해 주길 바라. 소화음이 뚝 끊기는 순간 방안은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가렛은 책상 옆 긴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참 전부터 잠들어 있던 서류와 사진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손녀 하나의 출생증명서, 아들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연락이 끊겼던 며느리 이지은의 사진. 마가렛은 그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먼저 문을 여는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여느 때보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서랍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뉴욕 JFK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뒤편의 무전기가 갑자기 분주하게 깜빡였고 거친 잡음 속에 명령이 터져나왔습니다. CBP27 관리자 호출, 즉시 보안실로. 이상민 고객, VIP 민원 접수, 관련자 동선 파악 요망. 심사관 브레논 관련 항의 접수, 경위 조사 착수. 덕 브레너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입국장 주변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꽂히는 듯 느껴졌지요. 속삭임은 순식간에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누구야? VIP 민원. 무슨 케이스길래 실명 보고까지 나오지? 누군가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크게 태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은 이미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리 오스틴. 보스턴에서 올린 마가렛의 전화 세 통이 JFK의 공기를 서늘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있은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공중전화기 옆에 놓인 작은 금속 벤치. 차가운 바닥은 10살 아이의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저는 꼼짝하지 않았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메아리 쳤거든요. Stay right where you are. 거기 그대로 있어라. 그 목소리는 규칙처럼 선명했고 저는 그 규칙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눈길 하나였어요.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제 얼굴을 2번이나 훑어보고 지나갔죠. 그전에는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윽고 또 다른 직원이 이어폰을 끼고 무전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힐끔 시선을 던졌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직원은 곧 무전기로 작게 속삭였어요. 10-year-old female, black jacket, sitting near row C. Yeah, got her. 10살 여자아이, 검은 재킷, C열 근처에 앉아있어. 찾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찾고 있구나.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그런 확신이 몸속을 전기처럼 훑고 지나갔지요. 이른 눈 깜짝할 사이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늘색 셔츠에 작은 공항 엠블럼이 달린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죠. E. Ruiz, Operation Supervisor. 그녀는 제 앞에 멈춰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Are you Hannah Austin? 당신이 하나 오스틴 맞나요? 제 이름을 그렇게 또렷이 부른 사람, 오늘 처음이었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Your grandmother called. She's on the line with our director right now. We're going to take you to a secure lounge. Would that be okay? 당신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지금 우리 국장과 통화 중입니다. 안전한 라운지로 모실 텐데 괜찮겠어요? 뜻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제 입에서는 선명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Yes. 네.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해준 순간이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짧은 네라는 말 한마디가 제 세상을 살며시 움직여 놓았답니다. 문을 하나 지나고 복도를 돌아 또 한 번 문을 열자 제 앞에는 전혀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조용하고 포근한 기운이 실내를 감싸고 천장에 부드러운 조명이 퍼져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바로 VIP 라운지라니 마음이 얼떨떨했습니다. Sit wherever you like. 편한 곳에 앉으세요. 엘리사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Someone from Legal Affairs will be here shortly. In the meantime, 법무팀 직원이 곧 올 겁니다. 그동안 그녀는 옆 테이블에서 작은 쟁반을 들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머그컵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비닐 포장된 쿠키, 그리고 폭신한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담요를 받아 무릎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Do you want to call your grandmother again? 할머니께 다시 전화해 보시겠어요? No. I think she's already doing something. 아니요. 할머니께서는 벌써 뭔가 하고 계실 거예요.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왠지 조금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변했고 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걸요. 뜨거운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활주로 넘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함이 몸 구석구석 스며드는 듯했지요. 한편 입국 심사대 쪽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긴장과 수군거림이 복도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Hey, did you hear? 야, 들었어? About the kid? 그 아이 얘기? No, the complaint. Official complaint. HR got a report with video attachment. Serious one. 아니, 공식 민원 말이야. 인사팀의 영상까지 첨부돼서 들어왔대. 꽤 심각하대. 덕 브레너는 자신과 관련된 웅성거림이라는 걸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태어난 척 모니터를 켜고 내부 시스템 메일함을 확인했지요. 제목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CBP, Internal Alert, Incident Review. 메일을 클릭하자 짧고 차가운 문장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Unauthorized document damage, improper conduct with minor violation of procedural integrity. Internal Affairs notified. 무단 서류 훼손,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 행위, 절차 위반, 감사실 통보 완료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죠. 뒤에서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Passport. Ripped it. In front of the kid. 여권을 찢었다더라. 그 아이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덕 브레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정말로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요. 무전기가 갑작스레 딱딱거리는 기계음을 토해냈습니다. 디 브레넌, 3회실, 감독관 사무실로 지금 당장. 날선 호추름에 덕 브레넌의 팔 피부가 오소소 돋아났지요. 자기 이름이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이 공식 감시망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태어난 척 유니폼 주름을 쓸어내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만 발걸음은 두 단마다 멈춰버렸습니다.
아래 십술은 바싹 말라갔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3회의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관리자인 제럴드 리처드슨이 책상 너머로 시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감찰 담당자 1명, 법무팀 직원 2이 차갑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모니터에는 CCTV 영상이 일시 정지된 채 브레넌이 어느 여성의 여권을 양손으로 힘주어 당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박제돼 있었습니다. 딱 찍기 직전의 순간이었지요. 딱, 이 영상 본 적 있나? 예, 누가 찍은 줄 아나? CCTV겠죠. 맞아.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 서버에서만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지금은 아니야. 누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법적으로 압수해갔거든. 누굴까? 마가렛 오스틴, 하버드 로스쿨 교수, 민권 변호사, 그리고 그 소녀의 친할머니다. 방 안공기가 순식간에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린 지금 공항 직원의 인종 편견과 폭력적 행위, 미성년 시민권자 방치, 외국인 관광객 여권 훼손 혐의로 감찰 조사 중이다. 당신이 여권을 찢으려 한 그 순간, 그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야. 범죄다. 브레넌은 일어서다 말고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절차에 따라. 그럼 그 절차,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지. 오늘부로 잠정 정직이야. 변호사부터 구해. 널 대신해줄 사람, 여기엔 아무도 없을걸. 잠시 뒤 VIP 라운지에서는 하나가 무릎 위 담요를 조심스레 접어놓았습니다. 10살 소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하더니 막 이륙해 구름 위로 치솟는 비행기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비행기는 브레넌이 형광등 아래에서 고개를 떨굴 때보다 훨씬 멀리, 훨씬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지요.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는 겨우 절반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 사람들 입을 타고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크리스탈 유는 노트북 화면을 끝까지 스크롤한 뒤 조용히 숨을 들이켜요. 커서는 업로드 버튼 위에 맴돌고 있었죠. 기사 제목을 다듬을 새도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간 첫 문장 그대로였거든요. 여권 찍힌 한국인 엄마, 공항에 방치된 10살 미국 소녀, 하버드 교수의 손녀, 공항 감금, 증거 영상 확보, 내부 문서 유출, CBP의 침묵. 기사라기보다 거의 진술서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잠시 뒤 JFK 공항 홍보팀 사무실 전화선엔 불이 붙었습니다. 벨소리는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얽히고 설켰지요. 누구야? 누가 언론에 흘렸어? 이거 진짜야. 영상 진짜야. 우리 성명 어디까지 준비됐지? 국토안보부에 보고했어? 지금 당장. 피로가 내려앉은 홍보팀장 린다 메이어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녀는 방금 뽑은 인쇄물을 바닥에 던지며 쏘아붙입니다. 이건 단순 민원이 아니야. 국제적 망신이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자린다는 다시 외쳤어요. 비상 대응 절차 3단계 돌입. 모든 언론 대응 중지. 1차 발표문은 내가 직접 쓴다. 그 시각 온라인은 이미 폭풍 속이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 커뮤니티, 미국 정치 계정까지 들끓었죠. 10살 소녀가 미국 시민인데 엄마를 지킨 죄로 격리됨, 공항 직원, 여권 찢는 영상까지. 이게 현실? 인종, 나이, 언어, 모든 약자 요소가 한 사건에 들어가 있다. 포털 메인의 크리스탈의 기사가 걸리자 브레넌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3위로 치솟았어요. 한편 VIP 라운지, 하나는 라운지 매니저가 내민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화면 속 기사엔 자신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지난 몇 시간의 끔찍한 경험이 글자와 사진으로 적나라하게 밝혀 있었거든요. Are you okay reading this? 혹시 괜찮으신가요? 소녀는 한참 동안 숨을 죽인 채 있었다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 이제 숨을 수 없겠네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라운지 안공기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듯 흔들렸답니다. 책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도
귀를 울릴 만큼 또렷했지요. 순간 공항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Do you know what that sound was?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Someone just lost control. 누군가 방금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거죠. 저는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야도 호흡도 잠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5층 회의실 내 조금 전까지 번드르르 하던 회의실 공기에 불길한 금이 가더니 갑자기 제럴드 리처드슨 네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언론이 꾸민 프레임이야. 아직 정식 기소도 안 됐고 피해자 조서도 확보 안 됐어. 문제가 된 건 프레임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보호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직원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애 하나한테 휘둘리는 조직이란 소리야? 나는 이 조직을 20년 운영했어. 언론 하나에 무릎 꿇을 만큼 허약하진 않아.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메모만 하던 이민청 간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애가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사람이야. 마가렛 오스틴, 하버드 교수이자 전 연방인권위원회. 정치적 영향력 있고 언론이 줄 서는 인물이야. 말끝이 채 식기도 전에 운영부 부장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린 무슨 죄야? 저 덕브레넌 그 자식 혼자 한 짓을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해? 이딴 식으로 덮고 가면 다음엔 우리가 찍힐 거야. 언론은 피냄새 맡으면 누구든 잡아. 알잖아. 서류 뭉치가 허공에 흩날리자 책상 모서리가 툭 하고 들리더니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럴드는 고개를 감싸쥔 채 말을 잃고 말았지요. 통제란 단어는 그 방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VIP 라운지에 있던 제 귀에도 또렷이 책상 부서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슴속 어디에선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 했어요. 누군가의 책상이 넘어가면서 이 공항 전체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구나. 처음으로 실감했달까요? 그 떨림이 이제 제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머물던 방은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벽이며 천장이며 바닥 그리고 테이블까지 한꺼번에 물감을 부은 듯 단조롭더군요. 숨이 막히는 듯 싶다가도 슬쩍 눈길을 돌리면 다시 텅 빈 공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테이블 위는 깨끗하다 못해 차갑게 비어 있었고 그 너머엔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 두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Do you understand the question, ma'am? 질문 이해하시나요, 마님? 질문이 뭐예요? Who purchased your ticket? 누가 당신의 티켓을 구매했습니까? 제가 샀어요. With your name? 당신 이름으로요? Yes. 네. Your card? 당신 카드로 결제했습니까? Yes. My card. In Korea. 네. 제 카드요. 한국에서 결제했어요. 지은 씨는 단 한 문장을 내뱉을 때마다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미로의 벽을 더듬어 가듯 느릿느릿 흘러나왔지요. 직원들은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넣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Why did you not book through a US-based travel agency? 왜 미국 내 여행사를 통하지 않았습니까? Why? 왜요? Yes, why not? 그렇습니다. 왜 아니죠? 한국에서 예약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질문은 번역되지 않았고 대답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더군요. 엄마의 어깨선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테이블 끝을 가늘게 붙잡고 있었는데 누가 살짝 밀기라도 하면 그대로 추락할 것처럼 아슬아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묵직한 소리가 탁 하고 울렸고 이어서 굽있는 구두가 회색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감찰 담당관 한 사람이 들어왔지요. 그녀는 자리한 직원들을 스치듯 한번 훑더니 단호한 음성으로 선언했습니다. Stop this. This interview is over. 그만하십시오.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What? 뭐라고요? We're shutting this down immediately.
지금 즉시 중단합니다. By whose authority? 누구 권한입니까? Federal oversight. We have legal intervention in process. This subject is no longer under your jurisdiction. 연방 감사입니다. 법적 개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피조사자는 더 이상 당신들 관할이 아닙니다. 그녀는 곧바로 엄마 쪽을 바라봤습니다. 방에 들어선 사람 중 처음으로 누군가가 지은 씨를 똑바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엄마는 피하거나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개를 들어 올렸을 뿐인데 그 눈빛이 오히려 쓸쓸하게 빛나 보이더군요. Someone will be here for you, a legal representative, and your daughter is safe. 곧 변호사가 올 겁니다. 그리고 따님은 안전해요. 그 말을 듣자 엄마의 입술이 느리게 갈라지며 거의 숨을 내쉬듯 단 하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 방 안을 뒤덮은 회색 속에서 그 단어만큼은 선명한 색을 띠고 오래도록 맴도는 듯했답니다. 문 앞에 선이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하더군요. 낯선 차가움이 손등까지 스며들어 저는 은근히 숨을 고르려 했었습니다. She's inside. 안에 계십니다. 귓가를 스치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자 회색빛 공기가 얼굴을 감싸왔습니다. 어제까지도 바로 이곳에 있던 것처럼 말 없고 무거우며 차가운 공기였어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계신 엄마는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제가 본 적 없는 피로를 얼굴 가득 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는데도 아직 절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목에 걸린 숨을 삼키며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엄마, 그제야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전해진 듯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셨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박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 앞에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숨을 한번 고르고 단호하되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말없이 맞잡힌 엄마의 손에서는 온기보다 더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안도, 그리고 제 이름까지도요. 그 부드러운 압박감이 가슴까지 전해져 저는 눈꺼풀을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마치 발걸음을 멈춘 듯 조용히 우리 둘을 감싸주었답니다. 그 방은 숨소리조차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낯선 새가구 냄새도, 종이 특유의 뽀얀 냄새도, 사람 채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사실이 더 기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꼭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누군가 일부러 세팅해 놓은 공간 같았거든요. 엄마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몇 분 전부터야 손끝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코트를 걸친 채 얇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있었고 손에 든 볼펜은 거의 다 닳아 보였죠. Hi, my name is Crystal Yoon. I'm with the Curren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탈 윤입니다. 더 커런트 소속 기자예요. First, I'm very sorry for everything that happened to you. 먼저 여러분께 일어난 모든 일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자의 말투를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기자라는 사람, 어른인 그녀가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었죠. May I speak with you, if that's okay? You don't have to answer anything you don't want to.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치 않는 질문에는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는 제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뭐래? 기자래요. 물어봐도 되냐고 해요. 뭐라 해야 해? 제가 대답할게요. 엄마는 조심스레 숨을 들이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기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You can ask. I'll try. 물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순간 기자의 얼굴이 아주 살짝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도 미안함도 아닌 그저 사람이 되는 순간에 드러나는 표정이었달까요? Okay. Thank you, Hana. I promise I'll listen. 알겠어요. 고마워요, 하나. 반드시 경청할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껏 들은 어떤 질문보다도 더 많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조용히 시작되었답니다. 기자는 노트북 전원조차 켜지 않았고요. 녹음기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연필 한 자루를 조용히 들어올렸죠. 말보다 느린 그 도구를 선택하는 사람을 저는 그날 처음 보게 된 거예요.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요? 순간 처음이 어디부터인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비행기 탑승이었을까? 여권 검사였을까? 아니면 엄마의 발음이었을까? 곧 저는 한 지점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 여권을 찍기 전 Okay. 알겠어요. First, we came from Korea. Just me and my mom. 먼저 저랑 엄마 둘이서 한국에서 왔어요. She doesn't speak English well, so I helped her at the counter.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카운터에서 도와드렸죠. At immigration, an officer. His name was Brennan. He didn't let me speak. 입국 심사에서 브레넌이라는 직원이 저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크리스탈 기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Oh no, that's terrible. 같은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He asked many questions, like where we're staying, who's paying, 어디서 묵느냐, 비용은 누가 내느냐 같은 질문을 계속했어요. My mom couldn't answer well. 엄마는 잘 대답 못하셨죠. I tried, but he told me to be quiet. 제가 대신 말하려 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And then he tore her passport. 그리고 그가 엄마 여권을 찢었어요. 연필 끝이 잠깐 멈추었지만 기자의 시선은 제게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Did he say anything when he did that?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했나요? He said invalid document. 유효하지 않은 서류라고요. But he tore it himself, right in front of us. 하지만 그 말은 그가 직접 찢어놓고서 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요. Then what happened?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He called someone. 사람을 불렀어요. They came and took my mom. 그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갔죠. I tried to follow, but they stopped me. 따라가려 했지만 막혔어요. They said I had to wait.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그 질문이 끝나고 방 안 공기가 조금 식는 듯했어요. Were you scared? 무서웠나요? No, not at first. 처음엔 아니었어요. Because I thought someone would explain. 누군가 설명해 줄 알았거든요. But nobody did.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So then I got scared. 그래서 그때 무서워졌어요. 기자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그 침묵 덕분에 제 속마음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답니다. Do you remember how long you waited? 얼마나 기다린 것 같은가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But long enough to think nobody was coming.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할 만큼은 기다렸어요. Then you made a phone call. 그 다음 전화를 걸었죠. Yes, to my grandma. 네, 할머니께요. I had the number in my dad's notebook. 아빠 수첩에 있던 번호였어요. 기자의 안경 너머로 무언가 반짝였고 연필 움직임도 살짝 더뎌졌습니다. Do you think that changed things? 그 전화가 상황을 바꿨다고 생각하나요? Yes, but not because she's powerful. 네, 하지만 할머니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It changed because someone finally listened. 누군가 드디어 제 말을 들어줬기 때문이었어요. 기자는 그 문장을 길게 받아 적으며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anyone who reads this?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한참 생각 끝에
떠오르는 한 문장을 꺼냈어요. He never said sorry. Not even once.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자 벤촉 소리도 들숨날숨도 잠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정막 속에서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구나 싶었죠. 노트북 화면 위에는 단 한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그 문장은 고요했지만 묘하게 가슴을 눌러왔지요. 그 말 한 줄이 단숨에 세상의 이목을 모아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He never said sorry.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크리스탈 유는 마우스를 들어 커서를 제목 위에 살포시 멈추었습니다. 기자 생활 14년, 수백 개의 헤드라인을 뽑아왔지만 이토록 조용하면서도 서늘한 제목은 처음이었거든요. 10살 소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단 하나의 결핍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제목 옆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10살, 미국 소녀, JFK 공항에서 엄마 격리된 뒤 말하다. 총 분량 2300자, 그날의 목소리, 그날의 순서를 그대로 옮겼기에 더 손볼 것도 뺄 것도 없었지요. 포스트, 단 한 줄의 명령어가 입력되자 기사는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탭, 업로드 3분 만에 1위, 10분 만에 실시간 검색어 급상승,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8개 국어 번역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게 미국이냐? 아이가 어른보다 더 침착한 세상이라니. 사과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누군지 모두 알아야 한다. 댓글은 수천 건, 공유는 수만 건, 청원 서명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잠시 뒤 국토안보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짧은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situation involving a minor and her mother at JFK Airport. A full investigation is underway. We take this matter seriously.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답글은 간결했지요. Just say sorry. Start there. 사과부터 하라는 뜻.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외침이었습니다. VIP 라운지. 하나는 테이블에 앉아 쿠키를 반쯤 남긴 채 매니저가 내민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큼지막했고 자신의 얼굴은 자그맣게 밝혀 있었지요. 크리스탈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Are you okay with this? 이거 괜찮겠어요? 하나는 화면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He should have said it. 그게 전부예요.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 한마디를 충분히 들은 뒤였으니까요. JFK 공항 회의실 B203. 전등만 푸른빛을 뿌리는 이곳은 커튼이 내려진 탓에 바깥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과 종이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긴장 혹은 피로가 허공에 떠다니는 듯했지요. 우리는 이번 사안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힐 겁니다. 단어는 apologize, 사과한다가 아니라 regret, 유감이다로 갑시다. 잠시 뒤 양복 단추를 죄다 잠근 국토안보부 쪽 고위 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지요. 그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지금 여론은 분노 상태입니다. apologize. 사과한다는 들어가야 해요. 단, 대상은 특정하지 말고 those affected, 피해 당사자들로 표현하죠. 서류를 움켜쥔 공항 운영실 부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끝엔 짜증이 묻어나 있었고요. 어차피 꼬이는 건 우리 아닙니까? 브레너는 이민국 소속인데 왜 우리가 전면에 서야 하죠? 대답 대신 제럴드 공항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번들거리더군요. 우리가 일어난 장소고 우리가 관리 책임을 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찰관이 조용히 한마디를 끊어 넣었습니다. 마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지요. 누가 말하느냐죠.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 사이에 묘한 눈빛 교환이 오갔습니다.
바닥이 기계음처럼 윙하고 울릴 정도로 정적이 짙었습니다. 공황장, 이민국 부국장, 홍보팀 대표, 아니면 그냥 법률 대리인 시켜서 서면으로 뿌릴까요? TV에 나올 거면 말 잘하는 사람 써야죠. 카메라 앞에서 꼬이면 끝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딱 절제된 어조로. 그럼 대본 짜죠.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그때 한쪽 끝에 앉아있던 인권센터 소속 간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유독 선명해 보였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잠시 멎어서는 듯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먼저 말하긴 할 건가요? 그러니까 사과는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진짜인가요?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안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했지요. 애초에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야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옆에 붙은 작은 접견실이었습니다. 커튼은 절반쯤 내려와 흐린 빛만 들여보냈고 멈춰버린 커피 머신은 조용히 식어 있더군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에는 얇은 브리핑 문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은 채 곧게 앉아 계셨고 저는 다리를 모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죠. 긴장이 마치 피부처럼 들러붙어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Thank you for joining us.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conducting a formal apology shortly. 곧 공식 사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We just wanted to walk you through the process. 절차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모셨습니다. 그 옆에는 이민청 측 법률 고문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길만큼은 기록을 읽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First, the JFK Airport Director will speak. 먼저 JFK 공항국장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He'll express regret for the experience and acknowledge the shortcomings. 이번 일로 겪으신 불편과 기관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과하실 겁니다. Then, a representative from Homeland Security will apologize for the confusion. 이어서 국토안보부 대표가 혼란에 대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컨퓨전 노. 히티어. 패스포트. 마이 패스포트. In front of my daughter. Yes, ma'am. And that will be addressed.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공식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We understand it was distressing. 큰 충격이었음을 이해합니다. Which is why we're working hard to.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Work hard now? Work hard? After? 말은 짧았지만 오히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살며시 엄마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고 속삭이고 싶었거든요. Of course, if at any point you feel uncomfortable, you're not obligated to speak or respond.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을 멈추셔도 됩니다. Your presence is appreciated, that's all. 자리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감정은 가져오셔도 반응은 삼가달라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단단히 굳은 어깨가 작은 떨림까지 삼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는 준비됐지만 아직 진심은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회의장은 미리 손질해둔 무대 같았습니다. 미디어용 배경판이 벽을 채우고 맹렬히 밝은 촬영 조명이 빈틈없이 비추고 플라스틱 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중앙에는 국토안보부와 JFK 공항 로고가 찍힌 연단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끝내 아무 말이 없었고 저 또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불안보다 먼저 기시감이 밀려왔지요. 이 장면, 어디선가 이미 본 적이 있는 듯 했거든요. Please, stand here. 여기로 서주시죠. 그 안내에 따라 자리를 옮기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맨 앞줄이 우리 몫이었습니다. 먼저 연단에 오른 사람은
JFK 공황장 제럴드 리처드슨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한 번 더 조여 매무새를 고친 뒤 종이 2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Today, we address a deeply unfortunate incident that occurred at our airport. We extend our sincerest apologies to those affected, and we acknowledge the shortcomings in our procedures. 오늘 우리는 공항에서 발생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절차상의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속도도 억양도 문장도 한치 어긋남 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면, 그러니까 카메라만 응시했지요.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는 국토안보부 뉴욕 지부 부국장이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더 길고 더 정제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법률 용어가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While individual actions do not reflect the entirety of our organization, we recognize the need for greater training and oversight. We are committed to doing better. 특정 개인의 행동이 우리 기관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미안하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쪽에 가까웠달까요? 주변에서는 기자들이 분주히 메모했고 셔터 소리가 몇 초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할 만큼 선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을 우리 쪽으로 던졌지만 시선도 의도도 전부 카메라에게 향해 있었지요. 이건 완벽히 연극이었습니다. 공식이라는 연극, 형식이라는 시나리오. 엄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듣지 못한 듯 보였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눈빛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참 특별하게 대하더라고요. 너무 특별해서 솔직히 좀 낯설었답니다. 직원 복장을 단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앞에 섰고 뒤로는 노란 줄이 치워진 전용 복도가 쫙 열려 있었지요. 줄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도 어색할 줄 몰랐어요. 짐 검사는 스캔 한 번이면 끝. 그 누구도 질문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엘리베이터도 따로 준비돼 있었는데 그 안이 얼마나 조용하던지 제 숨소리만 동굴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답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조명, 폭신한 소파, 무음으로 돌아가는 커피 머신, 그리고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에클레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Right this way, Miss Lee. Miss Austin.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씨 부인, 오스틴 양. 저도 모르게 엄마 손을 꼭 잡았고 직원은 두세 걸음 떨어진 채 계속 우리를 살피고 있었죠. 모든 것이 대접이라는 형식 안에 단정히 갇혀있는 느낌이랄까요? Please help yourself to anything you'd like. 마음 가시는 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예쁜 에클레어를 집었다가 이내 접시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고와서 괜히 먹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제가 먹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러라네요. 왜? 보상? 보상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을 때 마치 공기가 한순간에 무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말없이 제 옆으로 몸을 기울여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며칠 새 그 손이 더 작아진 것처럼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제야 알았어요. 누군가 드디어 우리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래서 더 무서웠다는 걸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며 다만 시선만이 창밖을 헤매고 있었죠. 활주로는 먼지를 입은 듯 아득했고 줄지어 선 비행기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각각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치려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엄마는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고 왼손은 제 무릎 옆에 살포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제 손을 덮었지요. 어깨가 흠칫 움직이더니 곧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많이 컸네. 그 말은 칭찬도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누르려 해도 새어나온 사실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습니다. 엄마도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울음과 맞닿아 있었어요. 라운지 안은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공명도 작곡가도 알 수 없었으나 사람을 조용히 잠잠케 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건의 약속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그때 스피커에서 방송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Flight 777 to Boston. Now boarding. First class passengers may proceed to gate 4. 777편 보스턴행 항공기가 탑승을 시작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께서는 4번 탑승구로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말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만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Gate 4, this way please. 게이트 4,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짐은 이미 붙여졌고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 가장 가벼운 순간인데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아마 마지막까지 이 공간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이곳과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싶지 않은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문이 열리자 우리는 게이트 4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벽에는 환하게 웃는 여행객 사진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엔 큼지막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Welcome to America.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문구를 지나치며 저는 속으로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I left something here, but I'm not taking it back. 여기에 무언가를 두고 가지만 들고 돌아가진 않을 거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마음 깊숙이 밝혔답니다. 퍼스트 클래스 게이트 앞 출입 통로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로 옆에선 누군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용 마지막 장면을 남기려는 기자였겠지요.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걸으셨고 저도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스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했어요. 엄마 역시 살짝 힘을 주어 제 손을 감싸셨고 그 감촉이 심장의 박동과 맞물려 퍼져나갔습니다. 음악도 박수도 화려한 사운드 이펙트도 없었지만 그건 분명 우리가 다시 함께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느린 걸음이었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지조차 가늠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지요. 우리가 통과한 그 길 너머엔 설명이 필요 없는 다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알림이 하나 반짝이며 올라왔습니다. 아빠가 보낸 링크였지요. 네가 본 사람 이제 세상도 봤다. 짧은 문장 밑에 파란색 주소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터치하자 잠깐 로딩바가 돌더니 곧 회색 배경에 기사가 펼쳐졌습니다. 퀘스팅, CBS 뉴스. 제목은 연방요원, 인종차별적 행위 의혹으로 정직. 스르르 내려가던 시선이 굵은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토머스 브레넌,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심사관. 공식 기록은 13년 근속의 징계 전무. 그러나 이번 일로 내부 감찰에 회부됐다는 설명이 따라붙었어요. 경위 파악 후 징계 여부 결정 예정. 외부 민간위원회 설치 검토. 간결한 문장들이 차갑게 밝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자들에게 에워싸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어깨선만이 단정함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표정은 하나도 익히지 않았습니다. 기사 중간에는 이런 문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브레넌 요원의 실명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공기관 투명성 원칙에 따라 공개되었다. 그 짧은 한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공개되었다. 숨겨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이름이 사건과 함께 기록됐다는 건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큼 무덤덤했습니다. 환호도 분노도 아니고 마치 빠져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에 가까웠어요. 거실 공기는 고요했고 식탁에 앉은 엄마는 차를 천천히 식히고 계셨습니다. 저는 굳이 그 기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읽고 이해하고 마음속 서랍에 차곡 넣어두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뉴스 속 활자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는 혼자만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네요. 텔레비전을 켜자 익숙한 실루엣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이 슬며시 조여오는 듯했지요. 회색 배경 앞 검은 수트를 빼입은 남자가 돌기둥처럼 앉아 있었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클로즈업했습니다. 바로 브레넌, 그날 우리 여권을 찢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어깨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꼿꼿했고 표정에는 지시받은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씌어있는 듯 보였어요.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Mr. Brennan, do you understand the public concern raised by your actions at JFK? 공항에서의 조치가 대중의 우려를 샀다는 점 이해하십니까? I understand the optics. But in the moment, I acted within standard immigration protocol. I was concerned about document fraud. That's all.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표준 이민국 절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서류 위조가 의심됐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브레넌 쪽 눈꺼풀이 자잘하게 떨리던 순간 기자가 다시 물었지요. Do you regret tearing the passport in front of a child? 아이 앞에서 여권을 찢은 일을 후회하십니까? I regret how it was perceived. 그렇게 비쳤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보인 게 아쉽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행동이 미안하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식탁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TV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안 봐도 돼. 엄마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문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느릿하게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여전히 리모컨을 움켜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 단어를 골랐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카메라와 눈맞춤을 피했을까요? 전부 이해됐습니다. 그는 틀렸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었지요. 이상하게도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이 조금은 편안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칠판에는 Immigration and Civil Right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볍게 분필을 내려놓고 오늘 다룰 주제를 차분히 여셨지요. Today, we're going to discuss real-life examples of civil rights concerns in border control. 오늘은 국경 통제 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시민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This case is recent. 불과 몇 주 전 JFK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곧이어 프로젝터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Federal agent suspended after passport incident at JFK.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어요. Year-old Korean American girl speaks out after mother detained. 교실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슬쩍 제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지요. 선생님 또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정면을 보며 표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을 열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제 선택이었고 지금처럼 말하지 않는 건 역시 제 몫이니까요. 교과서 한 귀퉁이에 실린 구절은 짧았습니다. The agent Thomas Brennan was later suspended and investigated for misconduct. The case raised national debate on procedural abuse and racial bias. 브레넌, 그 이름이 또렷이 남았고 그 사실이 무척 중요해 보였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절차적 서류가 아니라 기억의 일부로 새겨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공항에서 엄마가 겪어야 했던 대우, 제가 들어야 했던 말들, 그 모든 순간이 더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속에, 역사 속에 남게 되었으니까요.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가방을 챙겼고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도 저를 부르거나 묻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 브레넌은 이제 쉽게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